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게임이죠. 체스. 이게 150개국 이상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세계적인 게임인데 오늘은 이 체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깊고 흥미로운 과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또 좋은 자료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단순히 보드게임이 아니라 거의 수천 년 인류 지성의 역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면 고대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 유럽, 그리고 현대 AI 시대까지 정말 체스가 걸어온 길이 방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 고대 인도의 군사 전략 게임이 어떻게 규칙도 바뀌고 문화도 넘나들면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지적 스포츠이자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진 의미들, 이걸 함께 따라가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기원 후 6세기경 인도 굽타 제국으로 가야 합니다. 차투랑가라는 게임이죠. 차투랑가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네,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네 가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기병, 전차, 보병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실제 기물 구성에도 이게 딱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네 가지 군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지금 체스에서 제일 강력한 기물이 퀸이잖아요. 그렇죠. 여왕. 근데 이때는 이름도 다르고 만트리,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불리면서 대각선으로 딱 한 칸만 움직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약한 기물이었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리고 코끼리, 가자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법이 기록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해요. 그럼 초계 규칙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었나 보네요. 좀 다양했군요. 네, 그런 유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왕, 라자, 말, 아슈바나이트, 전차, 라타룩, 보병, 파다티폰 이런 기물들은 현대와 상당히 유사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폰. 맞아요. 폰이 첫 수에 2칸 전진하는 거, 이게 없었죠. 그게 없었다는 건 게임이 훨씬 느렸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훨씬 느리고 좀 더 실제 전투의 소모적인 측면, 그런 걸 더 닮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차투랑가가 이제 인도를 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동서양으로 퍼져나가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페르시아로 가서 샤트란지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고요. 샤트란지. 네, 이게 또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11세기쯤 되면 유럽에 도달하는데 여기서 체스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페르시아어 샤, 즉 왕에서 유래한 거죠. 샤에서 체스가 된 거군요. 그럼 동쪽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동아시아 쪽으로는 또 다르게 발전해서 우리가 아는 장기나 일본의 쇼기 같은 그런 독자적인 게임들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왕족들이 전략 배우려고 하던 게임이었는데? 그쵸. 교육용 도구였는데 이게 무역로나 군사 원정, 종교적 교류 이런 경로를 따라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문화랑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조금씩 바뀐 거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문화가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안에서 능동적으로 재해석되고 어떨 땐 재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자, 그리고 이 긴 여정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변화, 혁명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네, 바로 르네상스 시대 유럽입니다. 특히 15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현대 체스 규칙의 기반이 닦이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때군요.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뀐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퀸입니다. 퀸. 아까 그 약했던 만트리. 네, 그 만트리가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거죠. 원래 대각선 한 판만 움직였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방향으로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매드퀸 룰이라고도 불러요. 매드퀸. 이름처럼 정말 미친 변화인데요. 게임이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 변화 하나만으로 게임의 속도, 전략의 복잡성, 그리고 전체적인 역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이사벨 1세 같은 강력한 여성 군주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퀸만 바뀐 건 아니죠? 네, 비숍도 원래는 대각선으로 2칸만 딱 갔는데 이것도 무제한 이동으로 강화됐고요. 아까 말했던 폰의 첫 수, 2칸 전진, 그리고 앙파상이라는 특수 규칙, 또 캐슬링이라는 왕과 룩의 위치를 바꾸는 규칙, 이런 현대적인 규칙들이 다 이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이 규칙들의 도입은 단순히 게임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이걸 넘어서요. 체스의 본질 자체를 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전쟁 시뮬레이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추상적이고 복잡한 전략 게임으로 전환된 거죠. 기물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공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해졌겠군요. 정확합니다. 훨씬 더 다층적인 고려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규칙이 현대적으로 바뀌고 나서 19세기에는 게임의 모습이나 운영 방식도 좀 정리가 되죠. 네, 하워드 스턴톤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그 체스 기물 디자인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아, 네네. 스톤톤 세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표준 스턴톤 체스 세트 디자인을 보급했고 1851년에는 런던에서 최초의 국제 토너먼트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아, 첫 국제대회가 1851년이었군요. 그리고 나서 더 체계화되는 계기가 있었죠. 네, 결정적인 것은 1924년 국제 체스 연맹 FIDE의 창설입니다. 피데? 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통일되고 세계 챔피언십 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체스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로 딱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챔피언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최대 챔피언인 빌렐름 슈타이니츠부터 시작해서 가리 카스파로프, 그리고 최근에는 타이틀을 스스로 내려놓긴 했지만 매그너스 칼슨까지. 이런 역대 챔피언들은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체스 이론이나 패러다임 자체를 이끌어온 인물들이죠. 체스의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이네요. 자,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 시대가 옵니다. 체스에 또 한 번의 혁명이 찾아오죠. 네, 바로 인공지능 AI와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997년 IBM의 딥블루가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를 꺾은 사건. 아,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때. 어떻게 컴퓨터가 인간 최고수로 이기나 싶었으니까요. 네, 기기의 계산 능력이 인간 최고수의 직관이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현실로 보여준 첫 사례였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발전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전이요? 네, 2017년에 등장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제로입니다. 아, 알파제로? 이건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알파제로는요, 기본적인 체스 규칙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체스를 두면서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체스 지식이나 전략 데이터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학습하고 나서 당시 최강의 체스 엔지니어였던 스톡피쉬를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와, 인간의 지식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최강이 됐다. 이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알파제로의 성공은 AI가 꼭 인간의 지식 체계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어쩌면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최적의 해답, 최적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이건 뭐 체스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AI는 선수들의 훈련 파트너로서 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분석 도구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chess.co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나 드라마 퀸스 갬빗 같은 미디어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다 체스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죠. 정말 들어볼수록 대단한 여정입니다. 고대 인도의 그 전쟁 게임에서 시작해서 규칙이 혁신되고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이제는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국면까지 맞이했네요. 네, 체스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해온 살아있는 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긴 흐름 속에서 각각의 변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퀸의 강화 같은 게 당시 게임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상상해보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의 본질과 전략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정말 혁명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체스의 흥미로운 진화 과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AI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전략을 발견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렇다면 체스를 넘어서 다른 분야들, 비즈니스나 연구, 예술 같은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성이랑 AI의 분석력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한번 바뀌어볼게요.